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대표 VFX 툴인 캐스케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이펙터라면은 사용하게 되는 파티클 시스템 캐스케이드인데요. 이 캐스케이드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스택 패러다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음, 아티스트들이 충분히 기능을 쌓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한 2m 안에 스택이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작업이 가능하고 아티스트가 이 내용, 이 모듈의 이름을 보면서 이 2m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이펙터들이 자주 집중적으로 보는 UI는 이런 뷰포트, 2m에서 모듈 기능을 줘서 어, 나온 결과를 이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뷰포트는 이 캐스케이드 뷰포트에서 보는 내용과 실제 게임에 올려서 보는 환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재질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의 내용이 실제 게임 월드 환경에서는 라이트라든지 뭐 윈드라든지 다른 환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뷰포트에서는 1차 작업 확인용으로 확인을 하고 게임 뷰에서 최종 확인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m UI를 보시면 이 2m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이 2m의 개수는 무한대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 2m가 늘어날수록 이 파티클 시스템 자체의 용량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m 안에서는 이런 어, 모듈 스택을 쌓을 수 있고요. 이 모듈은 이 2m의 기능을 관장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m 편집창에서 해당 모듈을 선택을 하면 디테일의 분포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분포값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듈에 필요한 작은 수치들을 저희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수치들이 커브 그러니까 분포 유형에 따른 내용이 커브일 때 커브 에디터에서 그 값들을 커브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2m, 2m 모듈에 따른 디테일, 그리고 커브 에디터 이렇게 총 4가지의 UI를 이펙터들이 자주 보게 되고요. 위 툴바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최초 1회 설정 후에 거의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캐스케이드를 이야기할 때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구분이 돼야 되는 핵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티클이라고 이펙터들이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이펙트 자체를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파티클 이꼴 이펙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파티클 시스템은 캐스케이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언리얼 4까지. 정확히는 대표 파티클 툴이었죠. 나중에는 나이아가라가 생기지만 언리얼 4 초반까지는 캐스케이드를 주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파티클은 캐스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파티클은 이 흩날리는 뿌려지는 입자 하나를 그 하나를 낱개 입자를 파티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m는 여기 이 입자들을 생성할 때 그 기능을 주고 생성에 필요한 조절을 하는 내용을 이 입자들을 뿜어대는 툴을 2m라고 보시면 돼요. 그 2m 안에서 입자 생성에 대한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파티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은, 그렇죠? 캐스케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의 시스템을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름이 캐스케이드라고 언어에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파티클, 그러니까 이 입자들의 하나하나의 기능을 2m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파티클이 존재한다고 하고, 기본 파티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m의 라이프 타임이 랜덤 값이 0에서 1초라고 할 때 어떤 파티클, 그러니까 파티클에 대응하는 거죠. 어떤 입자는 0초, 0.1초에 나올 수 있고 어떤 입자는 1초까지 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각 입자에 대해 그 입자마다 랜덤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파티클에다가 라이프 타임을 줬을 때 각 파티클 입자의 라이프 타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2m의 전체적인 듀레이션 생성 시간이라든지 스폰 개수라든지 이 전체적인 2m의 컨트롤은 리콰이드나 스펀에서 하지만 이 각각의 기능의 모듈들은 파티클 입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2m들이 이렇게 여러 개 쌓여서 이 하나의 파티클 시스템을 관장하는 게 캐스케이드 VPX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펙트를 낱개로 이야기할 때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파티클은 2m에서 뿌려대는 하나의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자, 다음으로는 캐스케이드를 알아야 될 때 꼭 필요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이 이펙터를 할 때, 이 이펙터를 만들 때 더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됩니다. 기조도 많이 다져지고요. 자, 모듈식 디자인이 있습니다. 스택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방금 얘기한 2m 안에 2m의 그 기능들을 쌓기 위한 이 하나의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듈은 2m가 어떤 동작을 취할지 기능을 담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모듈들은 카테고리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모듈을 추가해서 이렇게 스택을 쌓아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택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2m 안에 담긴 그 모듈들이 이 하나의 2m를 위해서 다 기능들을 추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m의 정보가 직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모듈에 들어가는 분포 형태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디스트리뷰션이 이 캐스케이드에서 핵심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m의 모듈을 쌓아서 이 2m의 동작이 어떤 형태를 띨지 어떤 기능을 가질지 정의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모듈 안에 들어가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디스트리뷰션 타입이 열어보면 5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뭐 컨스턴스 커브, 파티클 파라미터, 유니폼 커브.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분포의 유형 타입이 모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듈마다 이미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라서 적절한 기능에 따라서 쓰면 되고요. 이 모듈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 짓는 게 이 분포의 유형, 분포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언리얼 3에서는 없었던 언리얼 4로 넘어오면서 생긴 GPU 스프라이트가 있죠. GPU 타입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벡터 필드 같은 훌륭한 기능들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타입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타입 데이터가 있지만 혁신적인 변화는 GPU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벡터 필드라든지 부하를 줄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들어가는 분포 형태, 그리고 GPU 스프라이트 이 세 가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캐스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개념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2m 생성을 했을 때 기본으로 생성되는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진에서 파티클을 생성을 했을 때 파티클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든 파티클 시스템을 열어서 보면 이렇게 2m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 2m의 기본 모듈들이 이렇게 required, spawn, lifetime, initial size, initial velocity, color of life 이렇게 모듈들이 기본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파티클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성되는 모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required는 우리가 이 2m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모듈이기 때문에 그 파티클에 어떤 매터리얼을 적용할 건지, 그리고 2m가 파티클을 내뿜는 듀레이션, 기간, 그리고 필수 속성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required는 필수 모듈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수 스폰 모듈은 지우면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뜨죠. 이 안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파티클 시스템에서 리콰이드를 선택하고 델레트 키를 누르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필수 모듈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고요. 그 밑에 스폰도 마찬가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 모듈이고 이 나머지는 기본 모듈인데 이 모듈들은 이렇게 지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운 거는 컨트롤 Z를 하면 다시 돌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required와 spawn이 굉장히 2m 생성 시 필수 모듈이라서 지울 수가 없다는 걸 알아봤고 이 나머지는 지울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required 이어서 스폰은 파티클을 얼마나 스폰을 할지, 한 개만 스폰할지 아니면 몇 초에 걸쳐서 스폰을 할지, 무슨 타이밍에 생성을 할지, 이런 발생 2m 파티클이 스폰이 되는 형태를 조절하는 제어 모듈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은 말 그대로 파티클, 그러니까 이 2m의 총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리콰이드에서 정해지고 파티클 하나하나의 라이프 타임이 정해지고요. 라이프 타임이 0이면 무한대로 무한 루프로 생성이 돼서 사라지지 않게 되죠. 그 점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니셜 사이즈는 이니셜이 이제 처음 생성될 때
이 이미터가 처음 발사가 돼서 처음 생성될 때 이미 그 스케일을 한번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가 없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이니셜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초기 속도를 한번 정하면 중간에 변형이 되지 않아요. 다른 값으로 운동 변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티클 생성 시점에서 어느 축으로 속도를 이렇게 보낼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이니셜 벨로시티고요.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는 얘 같은 경우에는 각 파티클 수명마다 0에서 1의 상대값을 따라서 색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네 이니셜을 갖는 이름들이 초기에 한번 설정값이 정해진다면 이 오버라이프 같은 것들은 수명에 따라서 0에서 1이 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운동 값들이 변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터 생성 시 생성되는 필수 모듈들과 기본 모듈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 모듈들이 사실 이 기본 모듈들이 생성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목록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들은 이미 기능이 정의된 준비된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준비된 모듈들을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서 쓰면 되고요. 그 카테고리에 필요한 모듈들, 그러니까 이 준비된 모듈들이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미터에 필요한 모듈들만 갖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특징적인 게 모듈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같은 값을 인스턴스로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터를 생성을 했는데 위치만 좀 다르고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한다면 라이프 타임, 이니셜 사이즈, 벨로시티, 컬러 오브 라이프가 다 같아야 된다면 이렇게 그대로 복제를 해서 쓰게 되면 이 모듈의 용량만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우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모듈 이름 뒤에 플러스라는 게 생기면서 하나 선택했을 때 같이 드래그한 내용의 모듈까지 선택이 됩니다. 이게 즉 인스턴싱이 가능한 건데요. 이걸 하나 가지고 여기에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넣었던 별개로 넣었던 라이프 타임, 이니셜 사이즈, 이니셜 벨로시티, 컬러 오브 라이프가 그 용량이 들지 않고 이 하나의 용량으로 원하는 대로 인스턴싱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복제 및 공유, 여기서 이제 공유를 인스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거를 공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스폰과 리콰이어드는 공유해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개수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하고 그리고 기본 모듈 값들을 이렇게 인스턴싱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리콰이어드나 스폰까지 인스턴스를 공유해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값들의 모듈을 절약해 볼 수 있어서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2m를 쌓고 2m 안에 기능을 모듈을 쌓으면 파티클 시스템에서는 계산 순서가 존재를 하는데 이 계산 순서는 2m의 같은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순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왼쪽 게 제일 먼저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식으로 차곡차곡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산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쌓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위에 모듈부터 그 다음 모듈, 그 다음 모듈, 그 다음 모듈.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연산하는 계산 순서를 왜 알아야 되냐? 대표적으로 이미터 소팅이 있습니다. 자, 이미터 소팅은 계산 순서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m에 1번, 2번, 3번에 2m를 두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같은 재질일 때 1번 위에 2번이 쌓이고 2번 위에 3번이 쌓이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m 계산 순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계산 순서가 실제로 이 3번이 마우스 화살표 왼쪽으로 하면 이 2m가 이동을 합니다. 자, 3번이 제일 밑에 있고 1번이 제일 오른쪽에 있다면 1번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시 반대로 원래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놓으면 3번이 제일 상단에 노출되게 되고 1번이 제일 하단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 2m의 계산 순서는 언제나 똑같고 다만 이 재질, required에 들어가는 이 2m에 들어가는 재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질에서 소팅을 어떤 형태로 연산하는지 재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m의 소팅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분포에 따른 파라미터입니다. 우리는 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듈의 유형에 따라 이 분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유형이 달라지고 그 분포의 유형은 이 5가지 중 하나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분포의 내용, 분포의 유형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고요. 그 분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타입은 모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니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D 월드 좌표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XYZ 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XYZ 축을 이런 식으로 수치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벡터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을 보면 라이프 타임은 시간을 이 파티클이 얼마큼 존재할지 시간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X, Y, Z축처럼 벡터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상수, 플롯 값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값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플롯 파라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어떤 기능을 따라서 컬러도 RGB 3개의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 파라미터고요. 스폰의 스폰 레이트의 개수, 스폰을 몇 개 호출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플롯으로 쓰기 때문에 플롯 파라미터. 그렇게 모듈 유형에 따라 분포 파라미터 유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분포 유형은 어, 대표적으로 컨스탄스가 있고 단일값이 있고 컨스탄스 커브가 있는데 자 이게 어, 컨스탄스가 되었을 때는 초기 값이 처음에 하나가 정해지고요. 이게 컨스탄스 커브가 되었을 경우에는 0에서 1 흐름에 따라서 이 커브 값을 컨트롤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0에서 1 상대값에 따라서 값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포 유형이 커브 그리고 파티클 파라미터로 뺄 수도 있고 랜덤을 줄 땐
유니폼을 주면 랜덤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생될 때마다 이제 번쩍번쩍 하죠. 그래서 파티클의 라이프 타임이 정해지면 그 유형에 따라서 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랜덤 값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분포의 유형이 어떻게 주어지냐 따라서 이 운동값을 준다든지 랜덤 값을 준다든지 파티클 파라미터로 빼서 외부에서 컨트롤 한다든지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의 유형 그리고 파라미터의 타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모듈들의 기능들을 적절히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펙트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파라미터를 재질에서 설정을 해서 이미터 모듈 분포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들이 파티클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정의할 수 있도록 재질에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터 모듈에서 만져줘야 그 값이 유효하게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다이나믹 모듈 그리고 컬러 파티클 색을 조절하는 컬러 모듈 그리고 이 재질을 인스턴싱을 해서 MI 파라미터로 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서 연결을 하는 거죠. 다이나믹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나믹 모듈에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준비를 하고 재질에서 그 다이나믹 파라미터에 연결될 내용들을 다이나믹 모듈에서 확인하고 이 파라미터 값들을 직접 조절을 해볼 수가 있죠. 컬러 모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질에서 설정된 그 값을 컬러의 파라미터를 이 컬러 모듈에서 직접 컨트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실제로 파티클 색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본 마스터 매터리얼을 매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 파라미터 그룹에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플롯 파라미터로 연결을 해서 MI에서 조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펙트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파라미터 설정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파티클에서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기술 중 굉장히 유효한 기술이니까 그 중에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다이나믹 파라미터 모듈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컨트롤하면 컨스탄스도 가능하고 분포의 유형에 따라 랜덤 값이라든지 운동 값을 줘서 더 유려하고 동작성이 좋은 파티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MI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들지 않고 초기값만 건들어서 가져가는 경우에 플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I로 아예 빼서 매터리얼 인스턴싱을 해서 컨트롤해서 이 내용을 파티클에다가 직접 리카이드 재질에 넣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파라미터를 다루는 내용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펙트를 진행하는데 80% 정도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중에 마지막 GPU 스프라이트가 있는데요. GPU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연산은 CPU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의 의미를 띠고 있고, PC에 장착된 기본적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이 파티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PU 혼자서는 처리하기 버겁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그 그래픽 연산 전용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GPU가 그래픽 카드에 탑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GPU, 그래픽 카드의 GPU를 이용해서 연산하면 훨씬 빨라지거든요. 네, 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이미터에는 GPU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GPU 스프라이트, GPU 타입을 이용을 하면 실행 계산이 GPU에 전해져서 그 파티클 수치가 CPU 계산할 때보다 훨씬 증폭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파티클 시스템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그 핵심, GPU 타입에서 제일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은 벡터 필드죠. 벡터 필드는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의 포스를 전달을 해주는 건데요. 그 파티클이 나아가야 될 벡터 방향의 힘을 어, 각각의 3D 월드 상에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결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흐름을 얼만큼 따라갈 건지 제어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벡터 필드의 장점은 이 GPU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지만, 이 벡터 필드의 값은 확장자가 FGA인데 언열 내부에서 만들 수가 없고,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추출해서 가져와서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맥스나 마야, 엠베젠, 퓨움 FX, 그리고 뭐 후디니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FGA 파일로 추출을 해서 벡터 필드 값에다 넣어줘야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벡터 필드는 이렇게 로컬 벡터 필드라고 모듈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벡터 필드 파일이 실제로 외부에서 가져온 벡터의 흐름을 FGA 파일로 가져와서 여기 벡터 필드에다 넣어줘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빠지면 벡터 필드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죠. 이제 그 필수 조건이 GPU 스프라이트일 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로컬 벡터 필드가 이렇게 흐름을 갖게 되고, GPU이기 때문에 이 스폰의 개수를 많이 늘려도 GPU 연산 때보다는 훨씬 가볍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죠. 그래서 이 벡터 필드 모듈에서 이 흐름을 따라갈지, 얼마만큼 그 입자 파티클들이 흐름을 따라갈지 값을 정해줄 수도 있고, 이 로컬 벡터 필드에 따른 또 각각의 로테이션, 뭐 스케일 내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벡터 필드 전용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벡터 필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내줄 수 있는데, 어, 거기에 따른 모듈, 그러니까 GPU 스프라이트일 때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개수들을 여러 개 뿌려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제한된 모듈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GPU 스프라이트라고 해서 개수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라이트가 바뀌거나 뭐 충돌 설정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곱하기가 돼서 계산량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GPU 타입, 그 기본으로 만들었을 때의 기본 타입에서 쓸 수 있는 모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GPU 타입일 때 쓸 수 있는 모듈이 존재해요. 그래서 각 이미터 타입에 따라 제한 모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사용하다가 이런 아이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미터 타입의 타입 데이터와 호환되지 않는 모듈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면 이렇게 그 해당 이미터 타입을 고쳐주면 되겠죠. 이미터 타입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 CPU일 때, GPU가 아니라 이 항목에 대입 타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이 기본 CPU라고 얘기를 할게요. CPU 타입일 때에도 이 GPU 스프라이트에서 쓸 수 있는 모듈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벡터 필드의 스케일이라든지 뭐 벡터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반대로 이벤트 생성이라든지 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스폰되거나 데스가 되거나 하는 이벤트 생성이라든지 파티클 자체에 라이트를 붙인다든지 그리고 엑셀레이션 그러니까 이 속도를 XYZ축의 엑셀레이션을 랜덤으로 준다든지 액터 컬리전을 충동 설정을 한다든지 카메라 옵셋으로 카메라 쪽으로 가깝게 뺀다든지 이런 모듈들은 사용할 수 있고 GPU 스프라이트에서 쓰는 로컬 벡터 필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반대로 CPU에서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그 타입 데이터에는 이렇게 총 5개의 타입 애님 트레이, 빔 데이터, GPU 스프라이트, 메쉬 데이터, 리본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한 건 이 GPU 스프라이트고 이 GPU 스프라이트들을 잘 이용을 하면 많은 효과들을 가볍게 쓸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메쉬 데이터입니다. 어떤 볼륨감과 질감을 살리면서 형태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쉬 데이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트레일, 리본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리본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레이저 빔을 만들 때 빔 데이터가 있고 애님 트레일은 검에 따라가는 트레일을 만들 때 애님 트레일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GPU 스프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메쉬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데이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제한적 모듈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특징적인 거는 라이트입니다. 이 라이트 모듈은 CPU 그러니까 이미터를 생성했을 때 이 타입 데이터가 기본으로 정해진 것만 라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리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듈일 때는 어, 사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메쉬 데이터에서도 라이트가 사용이 되고요. GPU에서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입 플러스 메쉬 타입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GPU 스프라이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 캐스케이드로 이펙트 작업을 하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복귀하면서 작업을 하면 확실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좋은 이펙트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